네, 일단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Z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제 dizzy 이런 발음을 하실 때 정확히 발음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죠. 중간에 껴 있는 거 Z 발음이 단어 사이에 껴 있을 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독립적인 Z 발음을 음소만 우린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발성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Z만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어도 영어 발성의 사실 절반은 완성됐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거냐? 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요거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국어에는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요. 기역만 발음할 수 없고요. 시옷만 발음할 수 없죠. 거기다 으나 아 같은 모음을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음절 단위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음소 단위로 발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성 마찰음, 특히 유성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랑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이상한 개념의 소리인 거예요. 자음만 독립적으로 발음을 하면서 거기에 성대가 접촉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성대 접촉하는 순간이 모음을 갖다 붙일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성대만 붙여야 되는데 으라는 모음을 같이 붙여서 만들게 돼요. 보통 이제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소리를 낼 때 한국어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성대를 비빌 수 있는 방법이 모음을 갖다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음만 하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내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 발성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정도 발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그런 분들은 그 호흡의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성대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S 발음을 한번 해보면은, S 발음 하실 때 주의할 건 혀를 위쪽에 대두셔야 됩니다. 밑에 이렇게 꺾어서 두시면 안 되고, 위에 이빨, 윗니와 그 잇몸이 만나는 지점쯤 그 정도에 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쪽이 이렇게 살짝 서 있는 혀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호흡이 뒤쪽 공간에서 압축감 있게 밀려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호흡 압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혀의 이제 모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바람 밀어낼 때 보면 목에 으라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하고 호흡만 밀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호흡의 속도를 배로, 목에서 소리를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배로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걸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얹을 건데, 소리를 얹으실 때 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데 으의 힘을 너무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살짝 수축하는 힘 정도, 가벼운 힘만 써서 하는 식으로 이제 성대를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립트릴이라는 건데, 이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가 입술에 힘을 빼고 바람을 불면 입술이 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호흡이 나오다가 입술이 닫혀 있으니까 호흡이 뒤로 백하는 호흡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입안의 압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백프레셔라고 하는데, 백프레셔의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예요, 립트릴이. 그래서 백프레싱이 되게 되면은 성대가 더 잘 붙게 돼요. 우리가 성대를 붙일 때 항상 밑에 호흡만 생각을 하는데 입안에 있는 압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안의 압력과 밑에 압력의 밸런스로 성대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보통 요 밸런스에 대한 인식 없이 보통 힘으로 목을 조여가지고 하는 힘, 이 하는 힘으로 조여가지고 이제 성대를 많이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접촉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목에 힘을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성대가 지금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접촉을 이제 입을 벌리고 이제는 이제 호흡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입안 구멍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구멍이 좁기 때문에 여전히 입안에는 압력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촛불 끌 때 하고 불면 입안이 빵빵해지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억지로 이 힘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촛불 끌 때처럼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차는 거, 입술만 이렇게 오므려 놓는 힘, 그 정도만 가볍게 준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도 이때 접촉이 어때야 되냐? 아까 립트릴 할 때처럼 목에 큰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벼운 접촉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는 발음으로 넘어갈 건데 요 정도의 목에 힘만 유지한 상태에서 혀 놔두고 혀 이제 S 모양 두고 나서 가벼운 호흡을 미는 거예요. 이때 목의 힘은 아까 전에 할 정도의 힘만 가볍게 둔 상태에서 밀 건데 처음에는 이 상압의 밸런스를 맞출 줄 모르니까 약간 막 떨리고 붙었다 떨어졌다 막 소리가 안 나려고 할 거예요. 그때 힘을 줘서 붙이시면 안 돼요. 목에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배로 호흡의 속도를 살짝 더 올려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이게 이제 발성의 과정이에요. 이 발성을 잡아내서 를 만들어냈으면 이제 이걸 단어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주셨던 발음이 D, 요 발음이잖아요. D 혀가 올라가면서도 지금 D 소리가 연결돼 있죠.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호흡 소리 길에다가 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서는 압력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접촉이 그냥 유지되죠. 근데 우린 보통 여기서 어떻게 발음하냐? D, 약간 파열음에 가깝게 혹은 지읒에 가깝게 발음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아직은 DZ 이런 유성음을 못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차라리 DC S인데 너무 DC 멈추는 S 말고 원래 S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DC 하고 멈춰야 되거든요. DC 이렇게. 근데 멈추는 S 말고 DC 최대한 연결시키는 S 발음에 가깝게 일단 만들어 보시는 거야. DC 그때 이제 호흡에 만약에 연결되는 S를 만들어냈으면 이때 호흡의 속도를 DZ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거야. 호흡의 속도, 압력감. 그러니까 호흡의 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그 배의 수축을 쓰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음을 억지로 유성을 만들려고 목을 조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호흡을 잘 얹어줘야 됩니다. 호흡이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접촉이 부족할 때는 물론 이제 접촉 능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호흡이 느려도 디지 이렇게 가볍게 접촉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DC 혀를 올리려고 할 때 혀끝을 혀끝으로 올리려고 할 때 아마 뭔가 압력이 풀리려고 이 밸런스가 깨지고 막 새로운 발음을 하고 싶을 거예요. 목 안에서. 그때 새로운 발음을 하려고 하고 끊어지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호흡에 속도를 집중해서 배에서 집중을 해서 호흡을 DZ 호흡을 밀어보는 거야. 그래서 배 S 발음을 통해서 호흡을 미는 요 훈련도 사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발음들 보면 design 요런 발음들 보면 그래서 일단 D 발음이 어려워요. 이 발음 자체가 한국어 이 발음 자체가 좀 앞쪽에 많이 붙어있는 이거든요. 그래서 DZ 요런 발음보다 design 요 발음을 통해서 relaxed 이 사운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발음을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약간 의에 가까운 발음을 하게 되면 해볼까요? 하게 되면 혀가 뒤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혀가 뒤쪽에 잡혀 있던 건 그만큼 뒤쪽에서 발음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약간 D 나가는 이 발음 말고 design 이걸 연결을 가셔야 됩니다. 혀끝이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리가
밸런스가 크게 안 깨지죠.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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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서 이 모음과 이 z와 다음 모음의 이 연결고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dizzy도 마찬가지였고 cozy도 마찬가지예요. cozy까지 이 밸런스를 유지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crazy, crazy. 그 다음에 단어 끝에 있는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s 발음과 차이가 뭐냐? rise의 차이가 뭐냐? rise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에서 무성음. 유성음,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니까 모음에서 무성음인 s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얘는 성대에서 소리가 rise, rise 이렇게 끊어져. rise. 그래서 얘네가 약간 요쪽 포인트 소리가 많이 들리는 이유가 소리가 끊어지려면 소리가 더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right, 이 소리가 사이사이에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rise. 그래서 가볍게 스탑을 해주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하게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음인 s로 넘어가는 거고, 유성음 같은 경우 아까 안 끊어졌었죠 소리가. 그래서 모음이 길어져요. 모음이 다음 유성음까지 연결되니까 rise.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게 돼요. 그래서 단어 끝에 있는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rise 이런 식으로 발음을 안 하거든요. rise 이렇게 발음하는데 거의 s랑 똑같은데 어때요? 모음에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ri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 끝에 있는 z 같은 경우에는 모음에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유성음이냐 다음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영어에서 장음이나 단음의 개념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같은 자음, 같은 모음도 뒤에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의 개수, 단어의 모음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속도가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는 박자감 있게 발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어가 길어져도 그게 거의 짧은 단어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observe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어렵죠. observe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observe 이 발음 같은 경우에 너무 이걸 세게 터뜨리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간 비읍 받침에 가깝게 가긴 하는데 observe 근데 끊어지지 않아요. 비읍 받침은 observe 하게 되네요. 근데 영어에는 유성 파열음이란 말이에요. 파열음이겠는데 유성음이란 말이에요. 얘는 유성음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파열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술이 다물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처음에 있는 B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observe 이렇게 터뜨리지 않을 뿐이지. 이걸 슬로우 모션에서 보여드리면 observe 호흡이 나오고 있죠. observe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z도 계속 그 호흡길이 계속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observe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 요 독립적인 음소 요거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호흡의 속도 일단 올려보세요. S 발음에서 그래서 배를 수축시키고 뒷공간을 딱 혀 뒤쪽을 탁 뒷공간이 이렇게 딱 수축되는 느낌으로 하고 그래서 몸을 살짝 이렇게 끌어올려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요걸로도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고 의의 힘이 써진다, 배로만 해야 되는데 너무 의의 힘이 써진다, 그럼 일단 목에 힘이, 내가 발성 습관이 평소에 너무 목에 힘을 많이 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립트릴 같은 백프레싱 훈련을 통해서 백프레싱을 하게 되면 입안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성대가 더 편하게 붙게 되거든요. 그럼 목에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계속 음정 막 바꿔가면서 목에 힘을 뺀 상태로도 음정도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 발성 상태를 좀 교정을 하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호흡의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 기본 발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Z 발음 사실 이 강의 내용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